사무관이 담임교사에게 보낸 편지에는 왕의 DNA, 극운회 같은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죠. 사무관은 자기 임의대로 쓴 게 아니라 치료기관의 자료 중 일부를 그대로 전달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같은 해명이 알려진 뒤에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자폐나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 ADHD 아동을 약물도 없이 1년 안에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극도로 우뇌가 발달해 천재성을 타고난 것이라 치료법이 따로 있다고 광고하는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방식들 뿐이었습니다. 정영재 기자가 이 연구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주의력 결핍부터 자폐 아동까지 모두 치료한다는 이 연구소. 병원에서 쓰는 약물 없이도 문제 행동을 바로 잡는다는 홍보 문구가 붙었습니다. 특허도 받았다고 광고합니다. 문을 두드리자 선뜻 열어줍니다. JTBC 방송국이요. JTBC? 네네네네. 들어오세요. 논란이 된 교육부 사무관은 이곳을 다녔지만 인연이 깊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몇 년 전인가 한두 번 다녀간 사람이에요. 왕의 DNA란 표현은 아이들의 가능성에 주목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잘 키워주면 또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왕의 DNA라고. ADHD, 즉 주의력 결핍과 과다 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동을 극운회라고 표현했습니다. 히틀러나 나폴레옹과 같은 머리를 가졌습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하는 겁니다. 명령하는 머리만 있으니까요. 운회가 발달한 천재이기 때문에 지시나 명령, 집단 수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규칙이나 질서 요구하는 거 이것도 하지 않으셔야 돼요. 영웅심이 정면으로 훼손되기 때문이죠. 영웅심을 채워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반에 스티브 잡스나 아인슈타인이 한 명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로또의 기회입니다. 이런 설명 때문에 특수아동 부모들은 이 연구소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장과 홍보만 있을 뿐 의학적 근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방법을 묻자 대답을 피합니다. 이것긴 일이고 그다음에 또 그걸 가져가셔도 소용이 없는 게 분석을 못하세요. 분석은 건 우리만의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건데 전문가들은 근거나 실효성을 전혀 찾을 수 없다고 평가합니다. 부모님이 좀 이렇게 자존감을 높여주라는 표현에서는 맞지만 이게 너무 극단적이고 근거가 없으니까. 부모들은 작은 희망이라도 찾고 싶었고 이 연구소는 그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극운회. 이 연구소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증후군이 있는 아이들을 극운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운회가 특별히 발달했다는 건데 의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의학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 행동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죠. 진단 근거가 모자란 상황. 그러다 보니 치료법은 더 불명확합니다. 안 돼! 야! 하지 마! 그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은 정말 그분한테 절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제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음식을 먹여야 한다고도 지시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성정이 차거든요. 빵, 국수, 피자, 라면, 과자 이렇게 밀가루가 많이 들어간 것은 이 아이들에게 다 좋습니다. 역시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음식과 당연히 뇌와의 관계가 밝혀진 연구도 없거니와 뇌가 뜨겁기 때문에 그런 걸 먹는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비과학적이고 동물을 괴롭히거나 생명을 뺏어도 극운회의 특징이니 제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든 뭘 먹든 관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연구소에 100만 원 넘는 치료비를 낸 학부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많이 허용해지다 보니까 그 나중에 다잡을 때 어쨌든 규칙에 맞춰서 사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전문가들은 눈앞의 갈등을 회피할 뿐 아이들 상황을 더 나빠지게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문제 연구소 홈페이지에 학부모들이 올린 문의를 살펴봤습니다. 동생을 욕조물에 넣고 깔깔 웃는다. 4살 아이가 대변을 먹는다. 아이를 통제할 수 없었던 부모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이곳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자폐나 주의력 결핍 진단을 받는데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아이를 봐줄 전문 병원과 의사 수는 너무 적습니다. 진단서를 갖고 병원 건물 밖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외톨이인 거예요. 물어볼 사람이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소장은 이런 마음을 이용했습니다. 남다른 천재인이 왕처럼 대하라며 교육법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태를 나쁘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미국 수학과 학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명시를 해놨어요. 룰을 없앤 환경에서 아이들의 문제는 항상 더 악화가 되고. 한 대학 교수, 이런 사이비 치료를 구분하는 23개 항목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문제의 연구소를 대입해 봤습니다. 1년 안에 자폐를 완치한다고 광고하는 것, 의료계가 자신의 치료법을 무시한다고 주장하는 점 모두 사이비 특성입니다. 선진국의 유명한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다는데, 그리고는 실제로 고쳐주는 저는 사기꾼이라고 하니 제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학력과 경력은 불분명하고 엉뚱하게 조정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합니다. 진단에만 60만 원, 한 달 수백만 원 치료비를 요구했습니다. 근거나 효과는 연구나 수치 없이 말뿐이었고 자신만 아는 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긴 일이고 분석은 건 우리만의 프로그램으로. JTBC 신진입니다.